늦은 밤, 도시의 소음이 희미해진 골목.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한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박씨. 그의 옆에는 소주 한 병과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낡고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진 그의 어깨를 받치기에는 너무나 초라했다. 그는 컵에 소주를 따르지도 않고 그저 병째로 목구멍에 털어 넣었다. 알코올의 쓰디쓴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지만 가슴 속을 짓누르는 죄책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건넨 통장. 수년간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딸의 첫 퇴직금이었다. 아빠,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제가 모은 돈으로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세요. 딸의 말에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딸의 사랑이었고 가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다. 그는 통장을 소중히 품에 안고 작은 가게를 차리거나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행복한 상상을 했다. 그러나 그 행복한 상상은 한순간의 어리석은 유혹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만약 이 돈을 몇 배로 불릴 수 있다면. 그의 마음속에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어느새 그는 홀린 듯 로또 판매점 앞에 섰다. 딸의 퇴직금 중 아주 작은 일부를 꺼내 복권을 샀다. 처음에는 스치듯 지나가는 장난이었지만 한두 번 낙첨이 반복되자 오기가 생겼다. 이번엔 반드시 될 거야. 그렇게 그는 희망을 쫓는다는 핑계로 딸의 남은 퇴직금 모두를 복권에 쏟아부었다. 그날 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선 채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한 자리, 두 자리. 그의 눈은 화면 속 숫자에 매달렸다. 심장은 쿵, 쿵. 마지막 숫자가 나올 때까지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당첨된 복권은 적은 금액 몇 장에 불과했고 결과는 허무하게 끝났다. 로또 종이 조각은 한 가족의 행복이 담겨있던 퇴직금을 한낱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쿵 하고 그의 가슴을 내리쳤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잃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딸의 피와 땀을 흘려 만든 돈을 자신의 손으로 날려버렸다는 비극적인 깨달음이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죄책감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자신이 없었다. 매일 밤 그는 집 앞에서 서성이다 결국 편의점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딸은 그에게 아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 일이 좀 있어서 라고 얼버무릴 뿐이었다. 딸의 따뜻한 걱정은 그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만 할 뿐이었다. 그는 술잔을 들었다. 빈컵에 소주를 따랐다. 찰랑거리는 술잔 속에서 딸의 웃는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 웃음이 그의 심장을 찌르는 듯 아파왔다. 그는 딸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진실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아빠는 내가 준 소중한 돈을 잃어버렸단다. 그는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뜨거운 액체는 그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과 섞여 짠맛을 더했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의 든든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망친 초라하고 비참한 아빠이며 남편일 뿐이었다. 그에게는 끝없는 고통과 자괴감만 있을 뿐. 그날도 그랬다. 그는 편의점 의자에서 밤이 깊도록 앉아 있었다. 텅 빈 소주병이 그 옆에 나뒹굴었다. 취기가 오르지 않았다. 알코올은 그의 죄책감을 잠재우기에 너무나 미약했다. 시계바늘은 자정을 훌쩍 넘겼다. 이대로 밤을 새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는 목소리였다. 그는 차가운 의자에서 일어섰다. 몸을 지탱하는 모든 근육이 무겁게 느껴졌다. 골목길을 걷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멀리서 보이는 아파트 불빛이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현관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췄다. 숨이 막혔다.
문을 열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두려움이 느껴졌다. 딸의 실망한 표정, 아내의 싸늘한 눈빛,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잡았다. 딸깍! 문이 열리고 따뜻한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고개를 들어 거실에 앉아있는 아내와 딸을 보았다. TV는 꺼져 있었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딸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다. 아내는 조용히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매일 밤 편의점에서 허비한 시간이 그들에게는 걱정과 불안의 시간이었음을 깨달았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 순수한 걱정 앞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는 낡은 지갑에서 꾸깃꾸깃해진 로또 용지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딸과 아내의 시선이 그 종이 뭉치에 꽂혔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며칠 동안 목구멍에 걸려있던 말을 겨우 뱉어냈다. 미안하다. 딸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 말과 함께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는 눈물을 쏟아냈다. 소리 없는 흐느낌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는 더 이상 초라한 아버지가 아닌 한없이 나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그대로 그들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순간이 마침내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가족의 시간은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멈춰버린 듯했다. 식탁에는 정적이 감돌았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드물었다. 딸은 아버지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는 듯했고 아내는 조용히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박 씨의 마음은 매일 밤 겪던 편의점 의자에서의 고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잘못을 고백한 뒤의 해방감은 잠시뿐, 그에게 남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차가운 침묵이었다. 하지만 딸의 행동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외면하던 딸이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밥 한 숟가락을 뜨며 조용히 말했다. 아빠, 다음 주에 휴대폰 바꾸러 같이 가실래요? 박 씨는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딸을 바라보았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저는 이제 아빠의 잘못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날 이후 딸은 간간히 다시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아빠, TV에서 재미있는 드라마 시작한대요. 같이 볼까요? 아빠, 요즘 힘들진 않으세요? 딸의 노력을 알아챈 아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박 씨가 잠 못 이루고 거실에서 뒤척이자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다. 이젠 편의점 안 갈 거지? 아내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박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여보, 미안해요. 그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냈다. 아내는 그의 어깨를 말없이 토닥였다. 그날 밤 그는 비로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박 씨는 이제 더 이상 편의점 의자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이력서를 쓰고 지원서를 넣었다. 크고 작은 회사, 경력과 무관한 자리까지 가리지 않고 도전했다. 그의 노력은 순탄하지 않았다. 수십 군데의 이력서를 넣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나이와 경력의 공백은 그에게 높은 벽이었다. 면접장에서 그는 거듭 고배를 마셨고 그럴 때마다 자괴감이 그를 휘감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이면 그는 가족이 잠든 사이 몰래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가족들은 그의 곁에서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딸은 밤늦도록 불이 켜진 아버지의 방을 볼 때마다 예전처럼 걱정하기보다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가져다 놓았다. 아내는 그의 밥상에 좋아하는 반찬을 몰래 올려놓았다. 가족들은 그의 말이 아닌 행동을 믿어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동네 슈퍼마켓 사장에게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박 씨, 요즘 우리 가게가 배송 때문에 손이 부족해서 말이야.
우리 가게에 와서 물건 정리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몸도 좀 움직이고 좋지 않겠소. 사장은 그의 자존심을 배려하듯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땀으로 젖은 작업복은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죄책감을 조금씩 씻어냈다. 그는 받은 일당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봉투에 모았다. 그 봉투는 곧 딸에게 돌려줄 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일요일이었다. 늦잠을 자던 딸이 거실로 나왔을 때 박 씨는 탁자에 앉아 작은 봉투 속 돈을 세고 있었다. 딸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아빠, 그거 뭐예요?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딸에게 내밀었다. 이거 아빠가 조금씩 모은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박 씨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딸은 돈을 보며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이거 아빠가 가지세요. 이제 아빠 편의점 안 가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딸의 말에 박 씨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딸이 원한 것은 잃어버린 돈이 아니었다. 다시 돌아온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진심 어린 노력이었다. 그날 밤 박 씨는 꿈속에서 가족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행복한 꿈을 꾸었다. 몇 달 후 박 씨 가족은 작은 가게를 열었다. 거창한 사업은 아니었다. 그저 아내가 만든 밑반찬과 직접 담근 김치를 파는 작은 반찬 가게였다. 가게의 이름은 미소반찬 가게였다. 간판의 글씨는 딸이 직접 썼다. 딸은 주말에 가게로 와서 손님을 가끔 응대하고 도왔다. 가게는 번창하지 않았지만 가족 모두가 함께 웃으며 일하는 그 공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곳이었다. 가게 앞에는 의자가 놓여 있었다. 밤이 깊어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 박 씨는 그 의자에 앉아 아내와 딸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곤 했다. 편의점 의자에 앉아 죄책감에 시달리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의 그는 그저 평화롭고 따뜻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의자는 이제 고뇌와 비통함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과 희망을 상징하는 따뜻한 쉼터가 되었다. 잃어버린 돈은 여전히 가족의 기억 속에 있었지만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서로를 더욱 굳건히 붙잡아주는 교훈이자 사랑의 씨앗이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반찬가게 미소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작은 사랑방이 되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배달 일을 자처하며 부지런히 움직였다. 한때 그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넣었던 허황된 꿈은 더 이상 그의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땀 흘려 일하는 하루하루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자책이 아닌 잔잔한 감사의 물결이 일었다. 어느 날 딸이 박 씨에게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아빠, 저번에 휴대폰 바꾸려고 모아둔 돈인데요. 이제 필요 없어서요. 아빠가 가지고 계세요. 박 씨는 봉투를 보며 흠칫 놀랐다. 딸이 처음 건넨 퇴직금 통장처럼 이 봉투 안에도 딸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었다. 딸의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에 박 씨의 눈가가 다시 한번 뜨거워졌다. 그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그가 몇 달간 모은 돈보다 조금 더 큰 돈이 들어 있었다. 이 돈은 아빠가 딸의 미래를 위해 사용해 줄게. 박 씨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는 이제 예전의 아빠가 아니란다. 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알아요, 아빠. 이 돈은 그냥 제가 아빠를 위해 모아둔 돈이에요. 이제 아빠의 행복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박 씨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